안녕하세요. 브리더 김씨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임제 산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양 받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저의 어항 중 주기적으로 산란을 잘해주고 있는 어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산란상을 지키고 있는 이 아이가 대장슛입니다. 이 어항 안에는 숯이 3마리, 암이 4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산란상이 남아도 나머지 숯들은 산란상도 차지 못할 만큼 구석에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애들이 암컷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모습이 산란하기 위한 임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임제가 산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암놈과 산란상을 지키는 일 잘하는 순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환경이 맞아지면 산란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항 전체 환경을 보면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평소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드려볼게요. 수료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저도 측면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어항을 실험해본 결과 수료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놀이터는 지극히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임제 한 쌍만 있으면 산란상 하나와 기왓장 하나만 두고 한 쌍 이상일 때는 놀이터 하나만 추가해 줍니다. 놀이터는 서열 싸움을 최대한 막는 용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세팅하실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시되 산란상 주위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제가 산란상 근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계속 있는다면 그곳을 변화를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산란상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저희 집 기준으로 어떤 산란상이 효과적이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블랙홀을 좀 키우신다는 분들은 산란상만 봐도 어디 건지 다들 아시겠죠? 만약 상표가 궁금하시다면 따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 집은 산란상을 딱 이 3가지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산란상의 경우 이 중에서 가장 입구가 작으며 일체형 산란상입니다. 두 번째 산란상의 경우는 가장 저렴하며 들어갈수록 좁아지지 않는 산란상입니다. 세 번째 산란상의 경우는 분리형 산란상이고 이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자, 그럼 어떤 산란상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저희 집 어항의 경우는 1번과 2번 산란상이 압도적으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실험한 결과이니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물생활에는 정답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분양 카페에 보면 대무숲 분양합니다 라는 문구를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시죠? 암놈도 아니고 왜 순놈이 이렇게 비쌀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한때 대무숯을 10마리 분양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은 대무숯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산란을 하지 않은 임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찾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반대로 대무숯을 넣어주면 산란을 하던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젊은 순놈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인즉슨 7cm 전후에 갓 성어가 된 순놈이 저는 결과가 좋았다는 뜻이죠. 자, 어느 정도 좋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압도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의 기준으로는 대무숯은 저는 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령이 있기 때문에 암놈 2마리부터는 힘들어했고 저 같은 경우는 돌연사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만약 임제쌍을 원하신다면 무조건 젊은 쌍으로 맞춰야 산란을 하더라도 오래 하게 됩니다. 확대를 해서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아이가 암놈입니다. 지금 보시면 순놈은 꼬리로 계속 밀어내고 암놈이 머리부터 밀고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럼 페어링 되기 직전의 모습을 잠깐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를 하는 순놈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은 어렵고 애매하긴 합니다. 이 내용 또한 지극히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원인은 여러 가지인 듯 합니다. 저는 블랙홀을 키우면서 느낀 게 의외로 똑똑하다는 점입니다. 임제가 알을 버려 인공부화를 시킨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임제의 알 사이에 꼭 무정 하나씩 끼어서 곰팡이가 생겨 점점 번지고 곰팡이 알 분리시키려다 주위 알까지 다 터뜨리게 되고 그때서야 숯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순놈이 알을 지킨다면 무정만 골라서 먹어버리게 되죠. 물론 습관적으로나 배가 고파서 먹어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저는 무정만 골라서 처리하는 순놈을 보면서 블랙홀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습관적인 알밥을 하는 임제를 보면 꼭 변화를 줍니다. 제가 가장 먼저 주는 변화는 알밥을 하는 임제를 다른 어항으로 이동을 시키는 조치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조치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보았는데요. 다른 어항에서 다시 산란한 숯은 알밥을 하지 않았으며 무정 정도만 먹는 걸로 봐서는 어항 안에 다른 요소들이 맞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알밥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밥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아직 저에게는 많은 실험이 필요한 듯 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임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제 기준에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블랙홀을 저보다 잘 키우시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올린 이유는 임제 특성상 정보가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보여서입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블랙홀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서 편집 실력도 좋지 않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경상도 사투리도 심하지만 내용은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저 나름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올려드린 영상이니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게 영상을 만들어 본 브리더 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